네, 트렌드 라디오 오늘 영상은 만 65세 혜택 90가지 총 정리한 영상과 전국의 모든 지하철 노인 혜택 40개 지역을 시도군별로 총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보러 가시죠. 오늘은 만 65세 이상 어머니 아버지분들에게 무조건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수십 가지를 모아봤는데요. 2023년 7월 이후 최신 정보로 기초연금 정보부터 만 65세 혜택 및 정보 90가지가 넘는 정보를 모두 모아봤습니다. 이제는 너무 많아서 세지도 못하겠네요. 천천히 라디오처럼 끝까지 들어보시고요. 영상 내용은 큰 틀에서 두 가지인데요. 먼저 만 65세 이상 혜택과 정보 80가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기초연금 최신 중단 사례, 기초연금 추가 혜택, 그리고 201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 전격 변경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 65세 이상 혜택 80가지 정보입니다. 최신 정보로 1300만 인구 경기도는 70세 이상 노인이 도내 프로스포츠 관람을 하시면 관람료 7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23년 7월부터는 동반 1인까지 75%가 할인이 됩니다. KT 위즈 야구 경기부터 시작해서 수원 삼성 수원FC, 성남FC, 부천FC, 안양FC 등 축구 경기는 물론이고 농구, 배구까지도 도내 프로스포츠 구단이라면 경기 관람하실 때 할인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 진안구는 65세 이상이면 농촌버스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23년 7월부터 시행한 정책으로 매달 24회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교통카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장 40일 만에 관람객 300만 명이 몰린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경우 많은 분들이 가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입장료가 15,000원인데 만 65세 이상은 무료 입장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저도 이번에 부모님 모시고 가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어르신이면 그냥 당당하게 무료 입장하시면 됩니다. 안내 직원이 당연히 어르신이면 무료라는 걸 안내를 해주겠지만 간혹 우리 트렌드 라디오 구독자님들처럼 나이보다 동안이신 분들에게는 깜빡하고 안내를 못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가시게 된다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라는 점 꼭 알고 계시고요. 무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꼭 필요하니 신분증을 꼭 가져가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는 자녀분들도 입장료 할인 받는 법 알려드릴 텐데요. 전남사랑 서포터즈라는 게 있는데 전남 외 지역 사시면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하시면 무료 50% 입장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도 온라인으로 간편 가입이 가능하니 자녀분들에게 애템 하시면서 알려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모르면 완전 손해겠죠. 어르신 집에 응급 119 호출 버튼을 설치해주는 3차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접수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일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주민센터에 전화해 쉽게 가입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는 쉽게 말해 집안에 응급 버튼과 첨단 감지 시스템을 설치해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화재 등 응급 상황이 생기거나 사람의 활동이 감지되지 않으면 감지 시스템이 119로 자동으로 신고해주는 서비스인데요. 현재 어르신 2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고요. 지금까지 응급 버튼을 통한 신고가 1만 7천 건, 화재로 인한 자동 신고가 6만 2천 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낙상, 고독사 등이 의심되어 출동한 경우는 무려 약 14만 건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르신에게는 유용한 서비스이고요. 한 사례로는 울산의 한 70대 어르신은 심근경색 시술 후 갑자기 집에서 코피가 멈추지 않자 응급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119가 출동하였고 치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기능을 가진 응급안전 서비스가 이번 6월달 이후부터 3차 사업이 본격 시행되어서 10만 명을 추가로 뽑는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자격 기준이 되신다면 어르신분들에게는 정말 꼭 신청하라고 권장하고 싶은 서비스입니다. 심지어 이번에 응급안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첨단 음성 인식 기능이 도입이 되어서 살려줘라고 외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음성인식 기능을 추가해 설치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댁내 설치 방식을 살펴보면 집안의 활동량 감지기, 출입 감지기, 화재 감지기, 응급 호출기, 비상연락처 연결 등의 서비스가 집안에서 쉽게 이뤄지도록 설치를 해주니까 신청만 가능하다면 무조건 신청하시면 좋은 정책입니다. 가입 대상은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생활여건이나 건강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 중 지자체장이 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일단 선정 기준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신청 방법은 정말 쉬운데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신청을 하시거나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응급안전 서비스는 올해 10만 명 어르신분들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7월부터 전 국민이 현금 혜택을 받는 정책인데요.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20만 명이 신청했지만 아직 어르신들만 모르는 에너지 캐시백 신청 방법입니다. 요새 유튜브나 공중파나 무조건 전국민 혜택 볼 수 있으니 꼭 가입하고 돈 돌려받으라고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한전 전기요금 캐시백 정책인데요. 가스비 에너지 캐시백 정책이 시행되는 건 알고 있으시겠지만 한전 전기요금 캐시백은 생소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너지 캐시백 내용 말씀드리고요. 바로 영상 보시면서 따라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전기요금 에너지 캐시백은 원래는 세종시만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젊은 분들은 많이들 아시지만 어르신분들은 거의 모르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더군다나 7월 시행 정책이니 아시기가 힘들겠죠. 에너지 캐시백은 전기를 아끼면 캐시백을 주는 제도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사용하던 전기량보다 더 절감해서 사용을 하면 절감한 양에 따라 전기요금을 돌려주는 정책인데요. 캐시백 지급 방식은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신청을 하시려면 일단 전기를 사용하시는 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집에 전기를 쓰셔야 하고 꼭 요금을 내시는 분이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시는 구성원 중 아무나 신청하시면 되고요. 캐시백 지급 기준은 일단 1kW를 절약하면 30원을 준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올해 7월부터는 30원에서 70원 캐시백을 더해서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 427kW 전기를 사용하는 집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절감 전에는 요금이 8만원 정도 나오는데 약 30% 절감을 하면 14,660원이 캐시백이 되고요. 여기에 전기 절약한 비용 34,000원까지 합하면 월 전기요금이 3만원대까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끼면 아낄수록 전기요금이 훨씬 더 덜 나오는 얘기란 거죠. 그리고 이거 빨리 가입하셔야 하는 이유가 말씀드렸다시피 7월부터 보너스 캐시백을 주는데 연말까지만 혜택을 주고 내년부터는 혜택을 줄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받으시려면 얼른 가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가입하는 방법은 보고 따라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네이버에 에너지 캐시백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한전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이라고 뜨는데요. 만약 안 보인다면 제가 아래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 눌러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거 눌러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공지사항이 뜨는데 공지사항은 그냥 닫기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보일 겁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이 로그인 메뉴 쪽을 손가락으로 올려보시면 로그인 창 밑에 회원 가입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조금 작은 글씨로 나와 있으니 잘 보셔야 합니다. 이 회원 가입 메뉴는 조금 크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그 회원 가입 메뉴를 눌러주시고요. 들어가시면 개별 세대 체크되어 있죠. 그 개별 세대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넘어가셔서 만 14세 이상 고객 회원 가입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본인 인증하신 후 넘어가주세요. 그리고 넘어가서 이용약관 모두 동의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고요. 넘어가시면 아이디나 비밀번호, 주소 등을 적으라고 나오는데 요거 적어주시고 누수정보 수신 여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력 다 하시면은 가입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캐시백 가입 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고객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 확인 누르시면 자동으로 한전 전기요금 고객번호를 알 수 있거든요. 따라서 눌러서 고객번호 입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필수적으로 동의해 주셔야 하는 내용들 동의하시고 가입하시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자가 오는데요. 7월부터 매월 에너지 절감에 성공하시면 이월 전기요금 청구할 때 차감해 준다는 문자가 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모두 완료가 된 거고 이제 앞으로 전기요금 절약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이면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지자체인데요. 바로 강원도입니다. 7월부터 부과되는 재산세 중 만 65세 이상이면 지역 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50% 감면 적용해준다고 합니다. 강원도 어르신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7월달 교통비 지원을 시작하는 지자체를 말씀드릴 텐데요. 제주도는 7월부터 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이면 택시비를 지원합니다. 어르신 행복 택시라고 하고요.
1일 2회, 1회 최대 15,000원, 연간 16만 8천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혜택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류 지참하셔서 제주도 내 농협에 방문하셔서 제주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7월 1일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남원시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분들에게 교통비 무료를 실시하고요. 1953년생 이상이시면 모두 가능합니다. 무상교통카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우왕시는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 사업이 6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분기별 5만원, 연간 최대 20만원 버스비를 지원해줍니다. 농협에서 G패스 카드를 받으셔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영천시는 7월 1일부터 어르신 통합 무인교통카드를 발급하는데요. 만 7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며 7월 1일부터 영천, 대구, 경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하시고요. 대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7월 1일부터 버스비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앞으로 지하철도 무료, 버스비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실물카드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즉시 발급해준다고 하고요.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은 원활한 발급을 위해서 태어난 월 기준으로 요일별 오부제를 시행하는데요. 월요일은 1월, 2월에 태어나신 분, 화요일은 3월, 4월, 수요일은 5, 6, 7월, 목요일은 8월, 9월, 10월, 금요일은 11월, 12월에 태어나신 분이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 카드의 경우 스마트폰 앱 설치를 통해 간편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실물카드와 모바일 카드 중 한 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두 개 다 신청한 경우 먼저 신청한 카드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카드는 분실하시면 3,000원 재발급 수수료가 있다고 하니 꼭 잘 보관하셨다가 7월 1일부터 버스 이용하실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사찰 문화재 관람료가 무료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보통 국립공원 가시면 무료라고 다들 알고 있으실 텐데요. 근데 막상 국립공원에 가시면 입구부터 요금을 징수해서 난감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국립공원은 무료인데 사찰 문화재는 국가 소속이 아니라서 사찰에서 요금을 받았던 것인데요. 이 부분이 입장료 징수로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에 정부가 사찰 쪽에 예산 지원을 하기로 하면서 무료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입장료 징수로 국립공원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앞으로 걱정 없이 가시면 될 듯 합니다. 설악산, 내장산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 관람료 무료 입장 가능 사찰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입장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전 국민 모두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기업은행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에게 대부분의 은행 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혜택을 준다고 하고요. 만 65세 이상 기업은행 고객분들은 기존 300원에서 몇천 원 하던 은행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가 되는 목록은 은행 출금할 때 인터넷과 스마트뱅킹, 전화텔레뱅킹으로 거래할 시 수수료가 무료가 되고요. 타은행 온라인 송금 수수료 무료, 그리고 이체 출금할 때 ATM기기 이용할 때도 무료이고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타은행 CD기를 이용할 때도 무료입니다. 또한 증명서 통장, 체크카드 재발급 수수료, OTP 발급 수수료도 무료이고요. 거래내역, 휴대폰 문자 통지 수수료도 무료가 됩니다. 다양한 내역에서 수수료가 무료가 되니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따라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기업은행 쓰신다면 건별로 몇백 원, 몇천 원이 부과되는 수수료가 앞으로 12월 말까지는 무료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소득이 적은 어르신은 건강보험료 경감이 가능한데요. 만 65세가 된 다음 날부터 자동 적용된다고 하고요. 적용 기준은 소득 금액이 연간 360만원 이하여야 하고 1억 3,500만원 이하이면 10%, 9천만원 이하이면 20%, 6천만원 이하이면 30%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70세 이상이 되시면 저소득 노인 세대의 경우 최대 30%까지 건강보험료 경감이 되는데요. 적용 대상은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고요. 부부인 경우는 배우자가 70세 이하라도 인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적용 시기는 만 70세가 도래한 날에 다음 달부터 적용되고요. 적용 기준은 소득금액 연 360만원 이하, 과표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경감의 경우 보통 일괄 적용된다고는 하지만 본인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는 건강보험 고객센터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 어르신 냉난방비 지원이 있는데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라고 하고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세대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15만원에서 가구 원수에 따라 최대 38만원 냉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지원도 있는데요. 66세 여성이면
골밀도 검사를 받을 수가 있고요. 70세 어르신이면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 신체 기능 검사는 60세, 70세, 80세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어르신 집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관련 우편물이 오면 건강보험공단 지정 검진 기관에서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업 정책인데요. 제주은행은 만 65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이체 수수료를 전면 면제했습니다. 기존에는 인터넷 뱅킹, 모바일 계좌 이체 수수료 등 500원을 받았고 창구 거래인 경우 최대 3,000원 수수료를 받았지만 이제 제주은행은 창구 수수료는 물론 인터넷 모바일 뱅킹 수수료도 면제가 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는 만 70세 이상 분들이 주민센터에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인당 10만원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왕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최대 5만원, 연간 20만원의 버스비를 지원하고요.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 만 65세 이상 의왕시 어르신들은 의왕농협에서 G패스 카드를 발급받아서 편의점에서 요금 충전 후 이용하시면 되고요. 먼저 사용된 버스 요금은 추후 어르신 통장으로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소액생계비 대출이 있는데요. 2023년에 나온 제도로 어르신분들께서 모를 만한 정책이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소액생계비 대출 내용은 19세 이상 성인, 신용평점 하위 20%,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분들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정책인데요. 이용 방법은 온라인 또는 서민금융콜센터 1397 전화하셔서 상담 예약 먼저 하시고 방문 후 대출 상담 받으시면 되고요. 문의는 서민금융콜센터 1397번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신용이 낮아서 대출이 힘든 분들에게 생계비 대출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인데요. 이건 진짜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세무와 관련해 무료 상담이 가능한 마을세무사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정책으로 각 지역마다 마을세무사를 두고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인데요. 보통 세무 관련 상담 받으려면 상담비를 내거나 하는데 정부가 지원하는 마을세무사를 통하시면 무료로 상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을세무사 정책은 보통 우선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고 추가 상담이 필요할 시 직접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의 마을 세무사를 찾는 법은 지역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지역번호 플러스 120을 눌러서 전화를 한 후 가까운 지역 마을 세무사 연락처를 받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지역번호가 031이면 031-120을 누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만 65세 이상 혜택 56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최대 50% 통신비 할인이 있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분들의 경우 통신비가 월 22,000원 이하이면 통신요금을 50% 지원을 하고요. 통신비가 월 22,000원 이상이면 최대 11,000원까지 통신비 요금 감면을 해줍니다. 요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나 대리점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신 분들은 통신 3사에서 만든 시니어 요금제를 활용하시면 기존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알뜰폰을 이용하시면 좋긴 한데 여기에도 시니어 요금제가 있으니 가능하시면 이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틀니 비용을 70%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틀니는 완전 틀니, 부분 틀니가 있는데 이런 틀니 시술을 할 때 비용 지원을 해줍니다.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틀니 비용의 5%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되고요. 일반 어르신분들은 30%의 본인 부담금만 내시면 됩니다. 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중간에 본인 부지로 새로운 틀니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적용이 안 되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임플란트 70% 비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2개까지 지원을 하고요. 만약 부분 틀니를 지원받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은 의료급여 받는 분들은 10%만 내시면 되고 일반 어르신분들은 30% 자부담금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 지원 신청은 보통 치과 가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만 65세 이상이시면 코로나 예방접종이 무료화될 전망입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은 일반인의 경우 앞으로 유료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 분들의 경우 독감 예방접종처럼 정기접종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정기접종이 되면 독감처럼 정기적으로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무료입니다. 무료 백신의 종류로는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이 무료이며 평생 1회만 지원되고요.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는 인플루엔자 백신이 매년 1회 무료 지원이 되는데요. 독감 백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하여서 무료 접종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및 무료 접종 혜택이 있는데요.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이 혜택은 지자체마다 혜택이 다 다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는 곳도 있고 비용의 일부만 지원해주는 곳도 있고 비용 지원을 전혀 안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은 내가 사는 지역이 지원을 해주는지 보건소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KTX, ITX, SRT 새마을호 등 기차 할인이 30% 할인이 됩니다. 평일에만 30% 할인이 가능하고요. 통근 열차는 무려 50% 할인이 됩니다. 현장 예매, 스마트폰 앱 상관없이 모두 할인이 가능합니다. 아홉 번째는 지하철 무료가 되고요.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놀러 가시거나 일부러 가셨더라도 해당 지역에 지하철이 있다면 무료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요새 65세 지하철 무료로 되게 말들이 많은데요. 70세로 올린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당장 시행될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들의 반대도 꽤 크고 해서 시행되더라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경될 사안이기 때문에 가짜 유튜버들한테 속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열 번째는 버스비, 택시비 지원이 되는 곳들이 있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지원해주는 곳이 있고 안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 사시는 곳 지자체에 교통비 지원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하고요. 해당 영상은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해 두었으니 이번 영상 끝에 나오는 추천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째는 국내선 항공료 1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나 대한항공 기준 10% 항공료 할인이 국내선에 한해서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근데 요새는 인터넷 예매가 저렴한 편이라서 저가 항공사나 인터넷 예매가 더 저렴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혜택은 급하게 현장 예매하실 때 유용할 듯 합니다. 12번째, 바닷길도 할인이 되는데요. 국내 여객선을 이용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13번째, 고궁, 능원, 국공립공원은 모두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립박물관과 국립미술관 입장 무료가 가능하시고요. 국공립국악원은 50% 할인이 됩니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거나 정부지원법인에서 운영하는 공연장도 50% 할인이 됩니다. 17번째는 공공 및 민간 분양 특별공급주택, 아파트의 경우 신청 자격이 될 수가 있는데요. 보통 노부모 부양자 혜택이라고 하는데 자녀가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는 경우 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 어르신의 경우 공공임대 시 1순위로 지정되거나 공공주택 신청 시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고요. 19번째는 공공실보주택과 고령자 매입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공공실보주택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설계된 아파트로 아파트 내에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 주택이고요. 고령자 매입주택은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가 아파트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한 주택입니다. 이 두 주택 모두 어르신들을 위한 주택으로 모두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이용 가능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청 공고는 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이면 상속세 3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경로 우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만 60세 이상이고 자녀랑 거주하시면 자녀가 부모님 1인당 연 150만 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 공제로 만 70세 이상이시면 1인당 연 100만 원 추가 공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님 의료비 공제를 할 수 있는 것 또한 어르신 혜택이니 알아두셨다가 자녀에게 이 부분 알려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23번째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실 때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요. 만 60에서 65세는 20%, 65에서 70세는 30%, 70세 이상은 40%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추가로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4번째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그리고 자녀가 부모님 봉양을 위해서 합가를 하는 경우 한 가구 2주택이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부모님 봉양을 위해서 부모님 집 한 채 그리고 자녀 집 한 채가 합가하여 살게 되는 경우 한 가구 2주택자로 분류하지 않고 10년 안에 먼저 판 주택은 12억 원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25번째는 노인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생활안전지원, 외출동행, 가사지원 등을 해주는 서비스이고요.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어르신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분들은 중복이 안 되고요.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한데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요양보호사가 직접 집에 방문해 어르신의 가사를 돕는 주간보호 서비스부터 요양원에 입소하는 비용까지 국가에서 85%에서 100%까지 비용 지원을 해줍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가능하고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만큼 등급 판정을 받는 일은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올해 기준 단독가구 최대 32만 3,180원, 부가구 최대 51만 7,0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 주민센터에서 아무 데서나 신청 가능하고요. 또한 정부에서 진행하는 노인 일자리 참여가 가능한데요. 일자리 정보는 온라인 사이트 노인 일자리 여기나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29번째는 기업 혜택으로 영화관 할인도 있는데요.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대부분의 영화관이 경로 우대를 하며 비용은 대략 7,000원에서 만원 정도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 영화 관람 비용이 요새는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비교적 저렴하게 볼 수가 있네요. 30번째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 응급호출 버튼과 화재 및 활동감지기 등을 설치해 준다고 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중 안전 확인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은행들은 어르신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는 추세인데요. 신한은행은 창구 이용 시 60세 이상 고객일 경우 송금 수수료를 올해 2023년부터 면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ATM 수수료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층이시면 영업시간 이내라면 주거래은행은 물론이고 타은행에서 거래하더라도 무료라고 합니다. 다만 농협, 신한, 우리하나, 기업 KB국민은행을 이용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32번째 충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의료비 후불제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의료비 후불제는 의료비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분들을 위해 의료비 대납을 먼저 해주고 환자가 나중에 무이자로 장기 분할 상환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북은 도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보훈 대상자,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33번째는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신청을 하시면 만 65세 이상은 본인 부담금 최대 월 5,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역특화 사업으로 서울 성동구,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세종시, 광명시, 남양주, 안산, 부천, 하남시, 동해시, 홍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목포, 여수, 장성, 경북 경주, 포항, 경남 사천시, 제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건강관리 마일리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동네 의원에서 참여 신청을 하고 치료를 꾸준히 받고 관련 교육을 받으면 마일리지를 준다고 하고요. 쌓인 마일리지는 건강검사, 예방접종 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35번째는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 60세 이상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데요. 지난 경력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설계해주는 상담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고요. 중장년 워크넷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6번째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신청이 가능한데요. 만 56세에서 74세 대한민국 국적 여성이면 신청 가능하고요. 1시간 정도 활동을 하고 소당 4만원을 받는 일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는 일은 유치원 등에 가셔서 아이들에게 교훈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원봉사 개념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대부사업, 즉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가능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대 1천만원 이내로 주택 전세, 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가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38번째는 치매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 만 60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치매선별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추가 정밀진단이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검사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치매 치료관리비도 지원도 하는데요.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어르신에게는 최대 월 3만원 약제비,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 안검진 지원, 즉 눈 검사도 지원해 주는데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지원 대상이고요. 신청자가 많으면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어르신은 안과수술비 지원도 해주는데요. 백내장, 망막질환 등 안질환자의 개안수술 비용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시군구 및 보건소 문의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42번째는 만 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을 하고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어르신이 지원 대상자입니다. 신청은 지역 보건소에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한쪽 수술에 수술비, 입원비, 재활병원비 포함해서 대략 400에서 500만원 정도 수술 비용이 들었는데요. 비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제도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늘 배움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시니어분들께 유용할 만한 컴퓨터, 외국어, 시니어 관련 강의를 모두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만 60세 이상이면 4,000원에 1시간 안마를 받을 수 있는 안마 바우처 신청이 가능한데요. 4만원짜리 시각장애인의 전문 안마 서비스를 4,000원에 주 1회씩 12개월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가능하고요.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분들이 가능하지만 근육통, 신경통 같은 증상만 있으셔도 대상자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지자체별로 각각 운영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운영하더라도 매년 1월에서 2월 또는 6월에서 7월쯤 모집을 하며 선발 인원이 대체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알고 계셨다가 모집할 때 신청은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45번째는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데요. 9억 원 이하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의 경우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혜택일 수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혜택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더 꼼꼼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좋다고 홍보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농지연금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요.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 농지를 직접 경자하거나 임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농지연금의 경우도 본인 상황을 잘 따져서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이것도 꼭 내용을 꼼꼼히 봐주시고요. 47번째는 운전면허증 반납 시 교통비 지원이 있는데요. 면허증 반납 시 10에서 50만원을 준다고 하고요. 만 65세 또는 70세 이상 분들이 대상이며 혜택은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지자체에 물어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분들에게 장수수당 또는 어르신 미용비를 지급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월 2에서 3만원씩 지급하며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가 있으니 만약 지자체에 이런 혜택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시고 만약에 있다면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시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시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자동차 보험료의 3.6%에서 5%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령자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할인은 자동 적용이 아니며 가입하신 보험회사로 직접 신청하셔야 하고 보험회사별로 내용이 다를 수 있어서 현재 가입하신 보험회사와 상담 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탈락이 되었을 경우 대처를 할 수 있는 정책도 있는데요. 바로 수급희망이력관리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올해 나온 정책은 아니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셔서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제는 기초연금의 탈락 및 중단된 사람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이 상향될 때마다 가능성을 재조사해서 가입 가능한 상태가 되면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신청한 사람들한테만 알려줍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꼭 알고 계셔서 기초연금의 탈락 및 중단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이 걱정되신다면 이 정책 무조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지정인 알림 서비스가 있습니다. 고령자분들의 신용카드 대출 상품 이용 세부 내역을 가족이나 지인분들에게 사전에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어르신분들은 텔레마케팅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취약하신데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았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대출이 된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해 놓으시면 만약에 나도 모르게 대출이 되었을 때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빠르게 알 수 있게 되어 후속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신다면은 이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꼭 신청을 해주시고요. 신청은 신규 카드 만들 때도 가능하고 개별적으로 따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카드가 있다면 카드사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정책이 중요한데요. 바로 보이스피싱, 스미스피싱 사기에 당했을 때 내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모든 계좌를
빠르게 일시정지할 수 있는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내계좌 지급정지는 내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당했을 때 내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급정지를 빠르게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지금까지는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계좌 정지를 시키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들과 관련된 은행을 모두 찾아가거나 전화를 통해 하나하나 일일이 신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에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바로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마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네이버에 어카운트 인포라고 사이트를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신 후 내 계좌 지급 정지를 누르셔서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를 일괄적으로 정지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분들이라면 이 복지 멤버십 서비스를 신청해 두시면 좋은데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이고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보 복지가 있다면 자동으로 휴대폰 등 문자 알림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신청해야만 이 알림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신청은 전국주민센터 아무데나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모든 정책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 중요한 약 80여 개의 정책을 안내하고 있고요. 앞으로 안내하는 정책 범위는 더욱 확대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119 응급 알림 콜입니다. 전국민 신청 가능하고요. 어르신이라면 무조건 꼭 신청하셔야 되는데요. 최근 제주에 사는 70대 어르신은 호흡곤란이 생겨 119에 전화를 했지만 호흡곤란 때문에 주소나 내 상태 등을 전혀 말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119 구급대원들은 바로 해당 어르신을 찾아가서 어르신에게 응급조치를 취하고 바로 병원으로 모셔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119 구급대원들이 어르신 집 주소를 바로 알고 어르신 상태를 알아서 응급조치를 빠르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119 안심콜 서비스 때문입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는 전국민이 신청이 가능하고요. 임산부, 질병자, 장애인, 독거노인, 나홀로 어린이, 외국인 등 응급구조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에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내 병명, 질병의 특성을 입력해두면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전화만 해도 주소를 말하지 못해도 구급대원들이 출동을 하여 응급처치와 함께 병원 이송을 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보호자 연락처를 남겨두면 구급대 출동과 동시에 보호자에게도 신고 접수 사실과 이송병원 정보가 문자 메시지로 전송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등 지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꼭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어르신 분들이라면 정말 무조건 신청을 해 두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가족분들도 아시면 정말 좋고요. 전국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두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최근 각 소방서 측에서 이런 119 안심콜 서비스를 계속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가족이나 지인,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이 대리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듯 내 정보와 병력 정보 등을 119 안심콜로 등록을 해두시면 119 신고 시 안심콜 대상자로 인식하여 내 주소와 기입한 병력 정보를 바탕으로 구급 출동과 응급 대처 등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은 제가 안내해드린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사이트 링크는 하단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모바일은 처음 화면에서 안심콜 서비스 메뉴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신청을 누르시면 되고요. 컴퓨터의 경우 상단 메뉴에서 이렇게 안심콜 서비스 신청을 찾아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이시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한데요. 저축하실 때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상품에 저축하시면 15.4% 이자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 금리 1년 예금 상품에 1천만 원을 저축하여 가입하셨고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이라면 만 65세 이상이시면 이자세금 약 7만 원 이상을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 65세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라면 혜택이 있는데요. 우리카드, 국민연금증 신용카드를 발급하시면 버스요금 지원 월 최대 5,000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KTX 승차권의 경우 원래 만 65세 혜택인 주중 30% 할인 외로도 추가 10%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만 75세 이상이면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서비스와 리무진 버스 1만원 제공, 공항철도 무료 승차권 제공, 공항 발리파킹 무료 이용권 제공 등의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알게 된 기초연금 탈락 유형 사례인데요. 바로 개, 동호회, 모임 등 모임 회비를 개인 계좌로 관리하시면 기초연금 신청할 때 탈락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친구나 형제 자매끼리 해외여행을 가기 위한 계모임이나 스포츠 동호회, 자녀 결혼계, 경조사계 또는 문중활동 등을 하시면 총무를 맡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간혹 기초연금이 탈락된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모임 회비는 단위가 클 수 있는데 이걸 개인 계좌로 관리했을 경우 내 금융재산으로 모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단체 계좌로 변경하여서 관리하시면 되는데요. 단체 계좌 만드는 방법은 세무서를 가셔서 임의단체를 개설하고 고유번호를 받으신 후 단체 명의로 계좌 개설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은행에 임의단체 확인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단체 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의단체 확인 서류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단체명의 개설은 힘들지만 대표자 명의로 계좌 개설을 하고 단체명을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철수 중학교 동창회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단체 계좌를 만드신다면 기초연금 선정 시 모임 회비 때문에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경우는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초연금 추가 혜택 8가지 바로 보시면 되는데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먼저 우왕시는 7월부터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중 80세 이상 분들에게 추가 10만원 혜택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10만원을 더 받는 건데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이 될 예정이고 해당 포인트는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7월 시행 예정이니 우왕시 어르신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전국 기초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통신비 할인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분들의 경우 통신비가 월 22,000원 이하이면 통신요금을 50% 지원을 하고요. 통신비가 월 22,000원 이상이면 최대 11,000원까지 통신비 요금 감면을 해줍니다. 요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나 대리점에서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기업 혜택인데요.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에게 6.4% 고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상품을 발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자 세금도 비과세로 신청할 수 있는 적금입니다. 6.4% 고금리 적금은 농협은행의 희망체험2 적금인데요. 영업점에서 가입하셔야 하는 상품이고요. 비대면 가입은 어렵고 농협중앙회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자는 최대 6.4% 적금 이율을 줍니다. 예를 들어 30만원씩 36개월을 적립하면 약 1,186만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근로장려금 받는 분들, 결혼이민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내용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자, 근로장려금 받는 분들도 가입이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말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 가능하다는 거겠죠. 기본금리는 5월 12일 기준 1년 가입하시면 4.1%이고요. 3년 가입하시면 4.4%입니다. 여기 우대금리는 3년 미만이시면 1%, 3년 동안 적금을 넣으시면 2%를 지급합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가입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이 적금 같은 경우는 1년 가입하시면 5.1% 금리를 주는 거고 3년짜리 적금을 가입하시면 6.4% 금리를 주는 적금입니다. 따라서 최대로 받으시려면 3년 만기 적금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년간 적금 가입하시면 이자 총액은 세금 15.4%를 제외하고 약 9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면 앞서 보여드린 예시금액에서는 약 16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데요. 비과세 혜택은 만 65세 이상이시거나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이시면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적금 신청하시면서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하신다고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상품의 특징은 최대 6.4%의 높은 이자와 기초연금 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가입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할 듯 하고요. 다음은 노인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생활안전지원, 외출동행, 가사지원 등을 해주는 서비스이고요.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어르신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분들은 중복이 안 되고요.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 응급호출 버튼과 화재 및 활동감지기 등을 설치해 준다고 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처상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중 안전 확인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인천은 만 65세 이상 거동 가능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자원봉사자가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까지 동행하여 진료 접수, 수납, 처방약 수령까지 돕는 서비스고요. 해당 정책
정책을 이용하면 자원봉사자의 차량을 타거나 택시를 타고 병원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비나 차량 이용비는 인천시가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은 이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은 노인공공 일자리를 구할 때 기초연금 수급자는 공익활동 일자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 일자리는 지역 내 공공시설에서 일하거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일을 하시는 건데요. 일 3시간 이내로 일하며 월 27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또한 이런 노인 공공 일자리 급여는 기초연금 선정을 할 때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에게 보청기를 지원해주는 지자체를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이 보청기 지원 정책은 보통 난청 진단을 받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시행 지자체는 제주시, 영천시, 횡성군, 영광군, 화성시, 순창군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신다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한번 신청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초연금은 역차별 논란이 있었는데요. 기초연금은 하위 70% 노인을 선정해 매월 지급하는 연금인데 이 선정 기준 중 지역별로 재산공제액이 다르다는 부분 때문에 역차별이 생긴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집값이 같더라도 중소도시에 거주한다는 이유 때문에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정부는 2014년부터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재산공제액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조달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2014년도 대상자 선정 기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하는데요. 이 뜻은 2014년부터 하위 70%를 나눌 수 있는 선정 기준액을 새롭게 산정하고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주택비용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결정을 하는데요. 201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7천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신청한 사람의 소득, 재산, 부채 등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 323만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선정 기준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시 주택이나 아파트 등 일반 재산 기본공제액이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역별 기본공제액은 서울이나 6대광역시, 특례시는 1억 3,500만원을 공제해주고요. 세종시나 시 단위의 중소도시는 8,500만원을 공제하고 농어촌은 7,250만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 기본공제액이 생긴 이유는 도시를 살면서 필요한 비용이 지방에서 사는 비용보다 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 지역별 재산공제액을 다르게 했던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제도가 생긴 지도 오래되었고 중소도시로 분류된 지역 중 일부는 주택가격이 대도시보다 높은 경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중소도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기본공제액이 대도시보다 적기 때문에 집값이 같더라도 억울하게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형평성을 위해 만들어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현재는 그 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형평성을 저해하는 효과가 생기게 된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실제로 인구 90만 명의 성남시의 평균 주택 매매가는 3.3제곱미터당 3,955만원으로 광주 1,080만원, 인천광역시 1,499만원, 부산광역시 1,454만원보다 훨씬 더 높았고요. 서울 강북구 2,520만원보다 높았습니다. 성남시의 주택 매매가가 다른 광역시들보다 훨씬 더 높은데도 기초연금 산정할 때 기본공제액이 대도시보다 더 적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만약 공시가격 7억 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단독가구의 어르신이라면 서울과 대도시에 거주를 한다면 집값 7억 원에서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을 받아서 5억 6,500만 원으로 산정이 되고 여기에 연소득 환산율 4%를 곱하면 2,26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월소득 환산율을 위해서 12개월로 나누면 월소득 인정액이 약 188만 원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 서울 사신다면, 대도시에 사신다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성남시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계신데 집값이 7억 원인 어르신이라면 7억 원에서 8,500만 원 기본공제를 받아서 여기에 연소득 환산율 4% 그리고 월소득 환산을 계산한다면 월소득 인정액은 205만 원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중소도시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지역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의 소득 환산 방식의 적절성을 따져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비슷한 사례로 수급자 선정을 할 때 재산공제의 경우도 올해 변경이 되었는데 서울, 경기, 광역시, 세종시, 창원 그 외 지역으로 기존과 다르게 세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도 이런 방식을 고려해서 좀 더 형평성 있는 기준으로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추가로 2015년 이후 바꾸지 않았던 기본공제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르신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지자체 혜택을 말씀드릴 텐데요. 새롭게 신설되는 월 30만원 지급 돌봄수당부터 장수수당, 기초연금 추가 혜택, 미용수당, 그리고 노인 버스비, 교통비 무료 또는 지원을 해주는 지자체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라디오처럼 편하게 끝까지 들어보세요. 안양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연간 최대 16만원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분기별 최대 4만원, 연 최대 16만원 지원하고요. 10월 4일부터 관내 농협은행에서 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최대 월 60만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서울 거주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영아가 가능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입니다. 신청은 9월부터 몽땅 정보 맞는 키 누리집이라는 홈페이지가 열리는데 해당 홈페이지에서 영아의 부모가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 내용은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월 30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13개월 지원하고요. 영아 2명이면 월 45만원, 영아 3명이면 월 60만원을 지원합니다. 문의는 다산콜 02-120번에 해보시면 되고요. 소득 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데 3인 가정은 소득 인정액 665만원 이하, 4인 가정은 소득 인정액 81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영아의 조부모 또는 사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면 아이 돌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경상남도는 내년 1월부터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돌봄수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손주를 둔 조부모님에게 1년 동안 지원합니다. 전남 여수시는 내일부터 8월 1일부터죠. 75세 이상 무료 시내버스 교통복지카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49년 이전 출생자로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교통복지카드 신청만 하는 기간이고요.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내년부터 될 것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비 무료화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광역시로는 대구 다음이겠네요. 9월부터 실시를 하고요. 8월 16일부터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를 신청받는다고 하는데요. 이 무임교통카드를 신청해야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겠죠. 모르시면 절대 못 받습니다. 신청 장소는 8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일부 장소에서 신청을 받는데요. 해당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8월 31일부터는 하나은행 각 지점 아무 데서나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군포시도 어르신들에게 기쁜 소식이 생겼는데요. 7월 말에 나온 뉴스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비 지원을 해준다는 소식이고요. 70세 이상 주민이 시내버스, 마을버스, 수요응답형 버스를 이용하면 매 분기별로 최대 4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정책입니다. 시행은 내년 초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주민이시니까 지하철도 버스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겠네요. 그리고 우왕시는 최근 다양한 어르신 혜택을 내놨는데요. 먼저 노인버스 무료 승차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우왕시 관내에 만 65세 노인이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우왕시를 경유하는 광역버스를 이용하시면 버스 이용 금액을 농협계좌로 현금으로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연간 최대 20만원 지원을 하고요. 분기별 5만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왕시 만 65세 어르신이면 관내 농협에서 G패스 카드를 받아 편의점에서 충전 후 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왕시에 사시는 80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이시면 월 1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7월부터 시행한 정책이고요. 현금 지급은 아니고 10만원 포인트 카드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사용은 관내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신청은 관할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7월 말에 나온 정보인데요. 고창군이 이 미용비, 목욕비를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약 1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 건데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사용은 관내 임의용 및 목욕업소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강원도 철원구는 올해 하반기부터 어르신 봉양수당을 월 5만원 지급하는데요. 75세 이상의 부모님 및 조부모님을 같은 주소지에서 1년 이상 실제로 모시는 20세 이상의 철원 구민이 있으면 지급을 하고요. 어르신 한 분을 모시고 살면 월 5만원, 두 분 이상을 모시고 살면 한 분당 추가 월 2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요. 지급은 8월부터 시작됩니다. 8월에 신청한 경우 7월분을 소급 지급한다고 합니다. 서울 중구가 드디어 어르신들에게 교통비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만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내용으로서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월 2만원씩 어르신에게 지급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결제 문서를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관련한 문서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시스템 구축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중구 어르신분들은 하반기에 교통비 혜택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경기도 구리시는 현재 월 1만원 버스 교통비 지원 정책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원 대상이 만 65세 이상이 될지 또는 만 70세 이상이 될지는 현재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향후 결과를 지켜봐야 할 듯 하고요. 결과가 나온다면 바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7월부터 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이면 택시비를 지원합니다. 어르신 행복 택시라고 하고요. 1일 2회, 1회 최대 15,000원, 연간 16만 8천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혜택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류 지참하셔서 제주도 내 농협에 방문하셔서 제주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7월 1일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남원시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분들에게 교통비 무료를 실시하고요. 1953년생 이상이시면 모두 가능합니다. 무상교통카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우왕시는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 사업이 6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분기별 5만원, 연간 최대 20만원 버스비를 지원해줍니다. 농협에서 G패스 카드를 받으셔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영천시는 7월 1일부터 어르신 통합 무인교통카드를 발급하는데요. 만 7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며 7월 1일부터 영천, 대구, 경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하시고요. 대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7월 1일부터 버스비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앞으로 지하철도 무료, 버스비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실물카드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즉시 발급해준다고 하고요. 대리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은 원활한 발급을 위해서 태어난 월 기준으로 요일별 오부제를 시행하는데요. 월요일은 1월, 2월에 태어나신 분, 화요일은 3월, 4월, 수요일은 5, 6, 7월, 목요일은 8월, 9월, 10월, 금요일은 11월, 12월에 태어나신 분이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 카드의 경우 스마트폰 앱 설치를 통해 간편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실물카드와 모바일 카드 중 한 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두 개 다 신청한 경우 먼저 신청한 카드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카드는 분실하시면 3,000원 재발급 수수료가 있다고 하니 꼭 잘 보관하셨다가 7월 1일부터 버스 이용하실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분들에게 교통비 지원을 해주는 지자체 전국 시도군 총정리 내용인데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 해주시고요. 경북 경주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어르신 택시카드를 지원하는데요. 이르면 올해 2월부터 훨씬 더 정책이 좋아집니다. 어르신 택시카드로 최대 1회당 3,300원 기본요금을 지원하던 정책이 탑승 1회당 8,000원까지 결제할 수 있도록 늘어났고요. 초과하는 금액만 어르신께서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택시카드는 연간 13만 2천원 한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신분증 지참하셔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중교통이 잘 오지 않는 일부 마을들은 경주 행복택시 정책을 지원하는데요. 선정된 마을 주민들은 1,000원만 내면 택시를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기도 양평구는 2023년 하반기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시내버스 이용요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분기별 4만원, 연간 16만원 한도에서 교통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남원시는 2023년 상반기를 목표로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를 무료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르신에게 교통카드를 발급해주고 시내버스 회사의 이용요금을 추후 정산해주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경기도 의왕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상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분기별 최대 5만원까지 총 20만원을 캐시백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강원도 철원구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농어촌 버스와 마을버스를
횟수와 상관없이 무료로 해준다고 합니다.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남 화동구는 청소년 버스 요금을 100원으로 내렸는데 23년 하반기에는 45세 이하도 100원으로 내리고 24년부터는 65세 이상의 버스 요금도 100원으로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강릉은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월 최대 20회 무료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한 65세 이상 75세 미만 어르신은 무료 환승 최대 20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창원시는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시내버스 무료가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고요. 향후 65세 또는 70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안성시는 2023년 4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80회 시내버스 무료 이용 지원을 추진합니다. 무료 버스를 이용하시려면 GPS 카드 발급을 하시면 되고요. 카드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안성시 내의 농축협 전지점에서 하시면 됩니다. 보통 경기도 버스비가 1,400원이 넘는데요. 월 80회를 지원을 한다면 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연간 100만원 가까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안성시는 전시민 무상교통비 지원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경기도 포천시는 2023년 3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 20만원 한도의 교통카드를 지급 추진합니다. 3개월에 5만원씩 4번 지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카드를 먼저 쓰시면 계좌 입금을 해주는 구조라고 합니다. 안양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마을버스, 시내버스 이용요금을 분기별 4만원씩 연간 16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10월달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만 65세 이상부터 지급하려고 했으나 예산 문제 때문에 연령이 70세로 상향이 되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성남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간 23만원 버스 요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성남시장이 예고를 했는데요. 시행 시기는 잠정적이지만 2023년 이내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경북 청송군은 1월부터 농어촌 버스가 남녀노소 상관없이 무료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타 지역에서 온 관광객도 무료라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경상북도는 만 70세 이상 노인, 6세에서 17세 아동 청소년,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동행 1명,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1명에게까지 대중교통을 전액 무료로 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부터 시범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이고 2015년 1월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충청남도 전체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시내버스 무료 승차를 무제한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충청남도 어디서나 시내버스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관을 읍면동 사무소에 신분증 지참하셔서 방문 신청하시고요. 강원 정선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초중고생,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은 무료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주민과 관광객들은 1,000원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는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16만원의 교통비를 지원 중입니다. 분기별 4만원을 지원하고요. 먼저 교통비를 선 지출하면 나중에 통장으로 입금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카드 발급 방법은 먼저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 신청서 작성 후 가까운 농협에서 GPS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만 6세에서 23세 이하 청소년에게 무료 버스 이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화성시 무상교통 관련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이트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 주시고요. 경기도 광명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비 16만원을 지원을 하는데요. 분기별로 최대 4만원씩 연간 16만원을 지원을 하고요. 시내버스 요금 기준으로 연 100회 이상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GPS 카드로 먼저 요금이 결제가 되고 추후 통장으로 환급해주는 시스템이고요. 카드 발급은 광명시 내에 있는 농협, 축협에 신분증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3만원씩 연 최대 12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데요. 만 65세 생일날부터 관내 농협 축협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강원도 춘천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20회까지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봄내 카드를 발급하는데요.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신분증 지참하셔서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70세 이상에게 버스 요금 면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데요. 다만 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분들에게만 지원할 예정이라 일부 어르신분들만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경남 의령군의 경우 거리에 상관없이 버스요금 1,000원으로 낮춰서 단일요금제를 시행을 합니다. 의령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0%라고 하는데요. 원래 버스요금을 거리에 따라
1,450원에서 5,100원까지 부과를 하는데 이제는 단일요금 1,000원으로 고정으로 낮춘 상황이라 사실상 어르신분들을 위한 버스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구는 만 65세 이상 노약자, 기초수급자 분들에게 100원 택시를 운영 중이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53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또한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22개 마을 주민들에게 1,000원 택시를 운영을 하는데요. 마을에서 읍면동으로 이동을 할 때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천안과 아산은 시내버스 무료 환승 정책이 있고요. 서천군 100원 택시, 신안군 천사택시, 의령군 1,000원 택시, 당진 행복택시 등 정책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지자체별로 내용은 매번 바뀌고 달라지니 신청 조건 등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이면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지자체인데요. 바로 강원도입니다. 7월부터 부과되는 재산세 중 만 65세 이상이면 지역 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50% 감면 적용해준다고 합니다. 강원도 어르신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새로운 지자체 혜택입니다. 인천시는 만 75세 취약계층 약 4만 명의 어르신에게 품위 유지비를 연 10만원 지급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시행 시기는 발표되면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받는 분들에게 추가로 10만원을 더 주는 곳도 있는데요. 우왕시는 2023년부터 만 80세 이상 어르신에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르신들의 장소를 기원하며 드리는 현금 지원금도 있는데요. 바로 장수수당, 효도수당입니다. 단양군의 경우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장수수당을 지급하는데 만 83세부터 만 99세까지는 월 3만원씩 지급을 하고요. 만 100세 이상은 월 1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는 만 8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 월 2만원을 지급하며 제주도는 만 80세 이상에게 월 2만 5천원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지자체가 장수수당, 효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에게 현금수당을 지급하는데요. 보통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어르신이나 가족분들께서는 내가 사는 지역에 장수수당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있다면 신청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도 많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주은행은 만 65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이체 수수료를 전면 면제했습니다. 기존에는 인터넷 뱅킹, 모바일 계좌 이체 수수료 등 500원을 받았고 창구 거래인 경우 최대 3,000원 수수료를 받았지만 이제 제주은행은 창구 수수료는 물론 인터넷 모바일 뱅킹 수수료도 면제가 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인천은 만 65세 이상 거동 가능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자원봉사자가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까지 동행하여 진료 접수, 수납, 처방약 수령까지 돕는 서비스고요. 해당 정책을 이용하면 자원봉사자의 차량을 타거나 택시를 타고 병원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비나 차량 이용비는 인천시가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은 이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에게 보청기를 지원해주는 지자체를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이 보청기 지원 정책은 보통 난청 진단을 받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시행 지자체는 제주시, 영천시, 횡성군, 영광군, 화성시, 순창군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신다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한번 신청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어르신분들을 위한 버스비 교통비 지원 그리고 지자체 복지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는 항상 최신 뉴스를 발굴하고 노인복지 뉴스를 간단하게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달하는 트렌드 라디오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제게 힘이 됩니다. 오늘도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